43,000달러 주변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던 비트코인은 다시금 한 방 쏟으면서 42,000달러 초반으로 후퇴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2,471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후퇴가 발생할 경우 전형적인 박스권 횡보 양상의 통합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6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큰 의미 부여 가능 수준은 아니고 52%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2,471달러 위에서 머무르긴 했지만 황소들은 44,700달러 부근의 오버헤드 저항에는 도전하지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더 높은 수준에서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가격이 41,394달러 아래로 빠지면 한동안 44,700달러에서 37,980달러 사이에서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황소들이 주목해야 하는 핵심 구간은 44,700달러인데 여길 돌파 마감할 경우 다시 통제권을 갖고 5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내다볼 수 있다. 반면 추가적인 저항을 확인할 경우에는 41,394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서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 하락 구간을 마감하고 반감기 전 상승 구간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5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며 프리헤빙 기간에 접어들고 사전 반감기 랠리, 그리고 나서 사전 반감기 되돌림을 통한 조정, 그리고 나서 재축적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포물선형 추세를 그리면서 거대한 랠리, 이렇게 5단계로 반감기 전후 상황을 구분했는데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반감기 랠리로 곧 접어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감기 전에 랠리가 한번 나와주고 이후에 가격 되돌림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2016년의 경우에는 되돌림 폭이 마이너스 38% 수준, 이후에 4단계 과정인 재축적이 2016년의 경우에는 5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곧 2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반감기 랠리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축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랠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적의 과정은 2016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5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8월 전후 시점까지 축적을 거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벌이는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타임테이블은 하나의 가정이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점 자체를 예단할 수는 물론 당연히 없지만 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반감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숙지하시면 분명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튜 하일랜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제시하면서 지금 볼린저 밴드가 무척 타이트하게 스퀴징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에 자리하던 지난해 10월 말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건데 볼린저 밴드가 타이트하다라는 것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렉트캐피탈의 전망처럼 곧 반감기 랠리로 접어든다라고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라면 아주 타이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볼린저 밴드가 어쩌면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셰르파의 경우에는 지금은 트레이딩을 할 때가 아니라 관망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43,500달러를 돌파하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4만 달러 밑으로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아예 분명한 저항 돌파가 확인되고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아싸리 4만 달러 밑으로 빠졌을 때 저가 매수를 하든가 지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만약 비트코인이 다시 41,350달러에서 4980달러 사이를 방문하게 된다라면
더 많은 롱 포지션을 추가할 것이다. 이건 100%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퍼드 등이 발생했을 때 이 구간에서는 기꺼이 롱 포지션을 추가할 거란 얘기다. 첫 번째 목표는 44,000달러 구간이고 이후에 5만 달러는 시간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44,000달러 돌파 이후 조정을 겪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타깃은 48,000달러가 될 것이고 1분기 중반에는 5만 달러까지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에 관심 가질 만한 알트코인 4가지를 선정했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준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오버헤드 저항선이었던 17.32달러를 넘어서며 18달러 돌파에 성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8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RSI도 과매수 영역 근처에 있어서 황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9.54달러 돌파 이후에는 21.79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고 17.32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다시 15.8달러 부근으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ICP입니다. ICP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1.63달러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12.7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황소들이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4달러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해주면 16.3달러까지도 상승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 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1.6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9.36달러까지 하락폭을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렌더 토큰입니다. AI 컨셉으로 인해서 새로운 강세장을 거치면서 꽤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히는 프로젝트인데 현재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26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달러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는 5.28달러 전고점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 이게 성공할 경우 6.6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50일 단순이동 평균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다시 4달러 급락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꽤나 높은 관심을 이끌고 있는 수위입니다. 수위는 1.5달러 돌파 이후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곰 세력이 복귀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황소들이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65달러 위로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2달러를 거쳐 2.64달러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34달러 밑으로 빠지면 50일 단순이동 평균 1.04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5달러 지지 테스트를 보이면서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바라보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바라보면 지금 꽤 의미 있는 중요 국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월드 오브 차트가 올린 XRP 8시간 차트인데 현재 하락 쇠기 패턴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이번에 상단 저항을 뚫어낼 경우 0.75달러에서 0.8달러까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맥시가 아닌 일반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라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3개월 차트입니다. 지금 대칭 삼각 패턴이 2018년 이후 아주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고 지금 거의 꼭지점 끝에 와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캔들이 1개나 2개 정도 더 만들어지면 이 패턴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1월부터 3월까지 캔들 잘 만들어지고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거의 마지막 꼭지점 부근에서 캔들이 더 만들어지면서 이 패턴이 완성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월 말까지 남은 시간은 소중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6월 말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때 즈음에 1심 정식 판결 최종 결론이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4월 23일에 재판이 개시되고 배심원 판결을 2분기에 진행할 거라고 법원이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원 판결 결과가 6월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최종 판결의 방향성을 아주 선명하게 바라보는 상황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XRP 홀더로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어보자라면 6월 말까지 3개월 차트가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소송 결과가 약식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이건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과 이슈적인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올해 2분기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의미 있는 이슈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리플이 미국에서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건 리플의 프로덕트 마케팅 담당자인 올리버 세고비아가 밝힌 내용인데, 지난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활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를 포괄하는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디파이 혁신과 관련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표한다라는 것이어서 분위기 자체는 미국을 떠나서 뭘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희석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결국 소송 리스크만 잘 정리가 되면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IPO를 거치며 성장해가는 모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알트시즌 인덱스는 6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5를 넘어서야 알트시즌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14일 75를 돌파한 뒤에 22일에 84까지 찍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67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최근 90일 동안 상위 50개 알트코인들의 퍼포먼스가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75% 이상을 보였을 때 알트 시즌으로 진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시장에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은 우선 이더리움입니다. 테스트넷에 대한 덴쿤 하드포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과연 2월에 잘 단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다음 주 모든 코어 개발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메인넷 업그레이드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월 17일 골리 테스트넷, 1월 31일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 업그레이드가 잘 단행이 됐고, 2월 7일에 마지막 3차 테스트넷 업그레이드인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상황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4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를 만들어주면 강세의 시작을 알릴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2,7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 수준에서 가격이 후퇴할 경우에는 2,100달러 선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 덴쿤 포크 메인넷 일정과 관련해서 그 결과 또 이후 상황들이 이더리움 시세에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자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최근 이더리움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덴쿤 하드포크,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알트코인 순환매 양상,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이더리움의 반등을 이끌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덧붙인 것은 체인링크와의 비교였는데, 체인링크가 다시 상승하는 데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이더리움은 이미 2년 반 동안 하락 추세에 있었고 이번 반전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을 감싸 안아주는 가장 긍정적인 재료는 단연 기관들의 매집 흐름입니다. 이건 분석가 알리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 추세 지수가 2년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매집 추세는 온체인상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인데, 1에 가까울수록 더 큰 기관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반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알리는 매집 추세 지수가 지난 4개월 동안 1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고, 이건 더 큰 규모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추세는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관들의 매집 추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의 비트코인 축적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ETF 발행기관들이 축적하는 속도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굴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네크의 어드바이저 가버 거백스는 비트코인 ETF가 채굴자들이 매일 생산하는 물량의 5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억 달러 규모가 비트코인 ETF에 순유입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하루 평균 비트코인 4,700개가 시장에서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비트코인 900개 정도가 채굴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건 채굴량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비트코인 공급 충격, 시간 문제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상황이 참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